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문제집 리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디딤돌 초등 독해력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지도 되게 이뻐요. 요거 문제집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고학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앞에 1, 2, 3, 4학년이 있고요. 고학년 1로 되어 있으니까 6학년이 보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EBS 리뷰해 드릴 때 분량이 좀 아쉽다 그랬는데 그 분량적인 아쉬움을 디딤돌 독해력 문제 좀 충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0개가 있어요. 지문 문제집 하나당 40개예요. 분량적으로 보면 전혀 아쉬울 게 없죠. 자, 그러면 내용도 괜찮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는 제시문 분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하면서 애들 이제 논술 가르치면서 사실 저도 아이들한테 기초 수업할 때는 인문, 경제, 과학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한테 이제 배경식을 넣어주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각각 영역당 4개의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경제, 매체, 과학, 기술, 언어, 문화, 예술, 환경. 이러한 분류, 소분류도 저 마음에 듭니다. 특히 내가 아까 경제 지문을 읽어봤는데 어설픈 내용이 아니라 나름 아이들한테 지식도 넣어줄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휘 수준, 글감 수준, 글의 길이 해가지고 3가지로 딱 돼 있어서 별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 수준, 하중, 상중하, 글감 수준 상중하, 그 다음에 길의 길이 1024 했는데 이 문제집 안에서 내가 읽는 지문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파악해 볼 수는 있겠죠. 어머님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떤 그 문제집 지문의 독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보다는 어머님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유용한 자료니까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딱 동조라는 단어 아이들 쉽지 않거든요. 이거 1장부터 이게 6학년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지문을 딱 살펴본 결과 6학년 중에서도 약간 상위권, 그동안 독서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은 6학년 초등으로 돼 있는데 요건 6학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는 지문일 것 같아요. 야, 이건 6학년이니까 너 읽어도 돼. 이게 아니고 아이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점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항으로는 6문제 정도 항상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어휘 당연히 있고, 특이한 점은 맞춤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뭐가 있냐면 개념어 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매 단원에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맞춰서 개념어가 실려 있습니다. 문제 구성은 대부분 객관식이 6문제 중에 객관식이 5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넣기 해가지고 어휘 넣는 거, 이제 요약을 하게 하는데 그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문장을 다 주고 핵심적인 중심적인 단어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이 글의 어떤 주제를 알게 하는 형식으로 문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서술형으로 쓰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난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 정도의 문제를 소화할 정도라면 마지막 문항에는 한 문장 정도 이렇게 딱 쓰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정리하게 할 수 있는 문항이 있다는 거, 요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님들한테 이 문제집은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지문의 완성도도 좀 높고 지문의 구성도 영역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BS가 좀 가지고 있었던 분량의 한계, 요거 이제 하나에 40개씩인데 이게 시리즈로 쭉 있다 보니까 내가 국어학습 정말 빡세게 해야겠다 그러면 1년 정도 커리 잡고 가기에는 괜찮은 문제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 뭐냐면 너무 이제 객관식 위주로 돼 있다라는 거. 6문항 중에 5개가 객관식 문항으로 돼 있고 하나도 중심어 넣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쓰기가 이제 대세가 될 텐데, 논술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이라도 쓰게 돼 있으면 어떨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쓰는 건 어머님들이 6번 문장에 이렇게 딱 중심어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쓰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밑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따라 쓰게 해서, 왜냐하면 요약 형식의 한 문장을 쓰게 하면 문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아이들이 알 수 있거든요.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순서를 꼭 공부를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면 나름 머릿속에 남아요. 써보면. 그래서 좋은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뭐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용어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난도가 좀 있죠. 내용도 지문의 내용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중간중간에 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초등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6학년이라면 6학년 하반기에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마이너스 1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리를 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좀 길게 긴 호흡 속에서 한 문항으로 한 문제집으로 뭔가 아이의 비문학 독해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디딤돌 독해력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어머님들이 제 건 참조만 하시고요. 서점에 가서 아이와 함께 쭉 둘러보시면서 우리 아이에 맞는 교재를 찾아서 아이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